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이유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중 행사로 제가 그 감기 끝에 심한 기침 감기로 고생을 하는데요. 지난주 방송도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으시고 너무 많이 걱정들 해주셨는데요. 한 주가 지났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뭐 계절도 계절이지만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니까 회복이 좀 이렇게 더디는 것 같아요. 예. 평소에는 이게 저를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참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봐도 제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호되게 꽃샘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간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면은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예,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가장 그 인문학적인 자기 성찰, 혼자 이제 고독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정해진 저만의 규칙,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과 함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한 잔과 아침 청소와 뭐 이렇게 침대 정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만의 루틴인데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아파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즘 하는 강의가 인문학 강의잖아요. 제 책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와인 인문학, 또 세계미술관 기행, 또 이제 인문학의 저의 인문학 강의의 바탕이 되어주고 있는 인문 철학이 있죠, 그죠? 헤겔과 니체,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철학 강의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니,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문학 강의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죠? 저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HRD 기업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이제 경영학으로 박사를 마쳤는데요. 아니, 교육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인문학 강의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근데 제 학부 철학이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법대를 갔었거든요. 예.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웃기죠, 그죠? 예. 온 나라 뉴스가 이제 정치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서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예. 그 정치와 정치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치 철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헤겔의 정치 철학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 헤겔 철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학교 때 천재수필과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학자 김철수 박사와 독일 신혼 유학 시절에 김철수 박사와 전혜린 박사가 학문에 대한 높은 지성과 동경, 그리고 가난한 유학생의 사랑과 학문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이제 법을 전공하는 여대생인 저에게 정말 많은 꿈과 환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적인 것, 그 독일의 높은 관념과 지성의 세계, 그리고 헤겔의 절대이성, 뭐 이런 단어만 이렇게 떠올려도 나는 헤겔 공부하는 여자야. 나는 니네들하고 좀 달라. 뭐 하는 이런 지적 우월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겔의 그 두꺼운 법의 정신을 옆에 탁 끼고 다니면은요, 정말 폼 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냥 폼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학 시절에 그 높은 헤겔의 지성,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닿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담론에 지나지 않고, 예, 그러다가 만났던 철학자가 니체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그 곁에 두고 있는 니체,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옆에 두면서 그 니체의 주옥 같은 어록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가 이제 떠올리면서 제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이제 추스려 보는데요. 니체의 책을 읽다 보면 온몸을 던져서 살아라 한 그런 니체 말이 있어요. 그죠? 하루하루 체념하고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그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참 하루하루가 참 버겁고 험난하죠. 그죠? 너무도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길을 잃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니체인 것 같습니다. 니체 철학이 이제 다른 철학자보다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포리즘의 철학자라고 하죠. 이 아포리즘이라는 말은 아주 짧고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리를 내포하는 그런 말. 뭐 격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경구 이런 것들. 이게 니체식의 글쓰기 방식인데요. 뭐 어느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도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들이 정말 그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이 이제 확 와닿는데요. 이 곁에 두고 있는 니체는 이게 우리들의 눈높이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과 감동이 있는 인문 실용서다라고 이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서점가에서는요, 이 책이 최장기 인문 베스트셀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책을 참 많이 읽잖아요. 그죠? 특히 헤겔과 니체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이 책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주옥 같은 말들이 이제 이렇게 와닿는데요. 욕망의 운물에 덮개를 덮지 마라. 뭐 이런 말들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것은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사람을 활활 이렇게 쭉 지쳐 있다가 사람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내일을 향한 한 발의 화살이 되어라. 그죠? 그리고 자기 삶에는 스스로 박수를 쳐라. 뭔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그죠? 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용꽃처럼, 들판에 무소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제가 이 출처를 몰라가지고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을 좀 올려달라 이랬더니 제 아주 정기 구독하시는 회원분께서 법화경이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니체가 한때 불교에 심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법화경과 니체의 이런 어떤 촌철살인의 오록들이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다고 했죠.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버릴 거는 버리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래, 이것이 내 삶이든가?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예, 그래, 아직도 나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와닿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항상 건강한 몸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대지와 호흡하라.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요즘 매일매일 만보를 걷고 있거든요. 이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이 또 저만의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걸으려고 합니다. 대지를 밟으면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걷습니다. 조금 내가 젊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이상이나 목표를 좀 높게 두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뛰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좀 차츰차츰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단거리 선수처럼 목표를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요.
하루를 열심히 살 때 또 다른 하루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뭐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매일매일 즐겁고 신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살기로 했답니다. 네. 인문학살롱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재밌게 살자고요. 하루하루. 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훨씬 더 나아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